저는 여러분들의 문화지킴이 안현정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공간은 바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쉼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술관이나 박물관, 바로 이런 곳 안에는 다양한 소장품을 통한 그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상여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와도 연관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상여 위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봉황과 상사로운 기운을 나타내는 꼭두와 여러 가지 이 죽은 자를 지켜주는 상징물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동양에서는 벽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벽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쁜 애군과 기운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수호자로서의 기능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나 도상이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들 역시 똑똑하십니다. 도깨비가 생각나셨다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괴물과 같은 무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어느새 인간 세상에 감화되어 우리들의 친구가 된 이들을 바로 벽사 문화의 상징으로 삼았는데요. 주로 고구려 고분벽화나 혹은 백제의 와당 문화, 여기서 이야기하는 와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 건물 위에 모여져 있는 기와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혹은 여러분들 어떤 큰 서울시대나 어떤 지방의 여러 가지 도시들의 다리를 건너다 보면 다리 앞에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호랑이나 혹은 해태나 용 같은 거를 만날 수 있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무서운 것 같은 상징물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다리라던가 아니면은 집이라고 하는 구조를 지켜주기 위한 수호신으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벽사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벽사문화라고 하는 것이 용수판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저희는 이 용수판 텀블러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수호자로서의 바로 이런 벽사 문화를 용수판에 새겨 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벽사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전적 의미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 바로 예시는 팥죽은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했다고 전한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귀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팥죽이라면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나쁜 기운을 갖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적 의미는요.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상상의 동물. 예전에 중국에서 사악을 물리친다고 하여 인장이나 기라고 하는 깃발에 장식으로 많이 그려져졌었던 상상 속의 동물을 우리는 벽사 문화의 한 상징물로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사신도라고 하는 고구려 벽화 같은 것들도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과거의 동물 문화라고 하는 것의 상상적 확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어려우신가요? 용이라던가 봉황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떠세요? 용도 막상 보시면 몸은 지느러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닮았지만 길기 때문에 뱀의 형상을 띠고 있죠. 하지만 얼굴은 어때요? 이건 동양의 용이지만 얼굴에는 닭의 눈과 머리에는 사슴의 뿔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 세상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상상으로 집합시켜 놓아서 우리가 실제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큰 힘을 가진 동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벽사문화의 상징들을 살펴볼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탁본이라고 하는 것과 와당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유행한 바로 잡귀를 물리치는, 여기서 잡귀라고 하는 것은 쓰잘데기 없는 귀신을 물리치는 상징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신라의 귀면, 즉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와, 바로 이 기왓장입니다. 바로 기왓장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머니들하고 궁궐에 가보시면 우리 왜 궁궐에 이렇게 처마 끝에 굉장히 어떤 무서운 형상이 딱 용 형상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비슷한 벽사 문화의 상징입니다. 신라 귀면화를 다시 거꾸로 돌려놓으면 백제 벽돌에 있는 도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3등신에 해당되는 이 도철문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뭐예요 이거? 레드 대불사 대한민국 할 때 바로 이야기하는 도깨비의 상징물의 원형, 즉 원래 형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라 백제 고구려는 비슷한 문화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고구려의 망와라고 하는, 즉 뭐냐면 어딘가를 이렇게 빗대고 보는,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게 볼망자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왜 우리 집을 쳐들어오거나 궁궐을 이렇게 오려고 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망을 보는 곳을 우리가 망루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망루에 설치되어 있던 기왓장을 우리가 망와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고구려 망와의 도철문에도 결국 중요한 장소에는 뭐가 있었다? 잡귀를 물리치는 상징물이 있었으니 이것을 벽사문화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서 용수판이라고 부릅니다. 예, 특히나 이러한 용수판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상여의 덮개나 앞 뒤에 부착한 바로 이 반월형의 판으로 저승길을 안내하는 수호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바로 벽사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마 저의 수업을 아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상여문화는 뭐라고 했죠? 바로 건축물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건축물의 기와문화가 이러한 상여문화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바로 이러한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판은 전통 목상여의 상단 앞에 부착하는 반달 모양의 용머리 장식을 뜻하는데요. 앞서 보셨었던 도철문보다 상당히 유머스럽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귀엽다고 해서 정말로 귀여운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상서롭다.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이런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인 용으로 분해서 죽은 자, 즉 망자를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잡귀를 쫓는 벽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운 말 저하고 한번 배우셨죠? 바로 벽사라고 하는 것, 귀신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통 가옥 지붕에 용마루, 아까 제가 가옥 위에 앞에 용이 하나 앉아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용마루를 달듯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집인 상여에 용수판을 부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제 용수판 텀블러 만들기를 할 텐데요. 내가 만든 용수판 텀블러는 아마도 나를 지켜주는 수호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린 용수판 텀블러 위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 그림들은요 꼭 벽사문화를 상징하는 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려 넣으셔도 좋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의 수호자인 친구의 얼굴을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그린 다음에요. 이것을 텀블러에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수호 지킴이로서 항상 매일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저희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장소를 이동해서 직접 텀블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통 상례 역사 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학습지를 저희가 다 풀고 이해하고 난 이후에 저희는 용수판 만들기, 용수판을 텀블러에 넣어가지고 나만의 수호자를 만드는 바로 이러한 그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스티커를 같이 붙이면서 저와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1번. 상여는 돌아가신 분을 장지까지, 즉 무덤까지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꽃, 용, 도깨비 등으로 장식한 상여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태는 당시 최고의 뭐의 형태였을까요? 땡모의. 모의. 우리 사는 곳을 뭐라고 하죠? 네? 사는 곳을 뭐라고 하죠? 사는 곳이요. 우리 이따가 다 이거 끝나면 어디 가요? 촬영 끝나면? 사람 집에 가죠. 그쵸? 바로 집입니다. 자, 최고의 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호화롭게 보내게 됩니다. 상여는 목인상을 비롯한 목조각의 종합 집합체로 소리, 단청, 조각 등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는 종합 예술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요연인데요. 요연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연은 고인의 영혼과 관련된 물건들을 씌우는 작은 가마의 형태로 발인 행렬 때 상여보다 앞서 나갑니다. 네. 이것은 영적인 것이 몸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시신은 산에 묻히지만 영혼은 요연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빈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일반 가마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고 지붕 윗부분에 연봉 장식이 있는데 이는 뭐뭐의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통 더러운 물에서 이렇게 나는 꽃인데요. 뿌리도 먹을 수 있고요. 땡꽃이에요. 알 것 같아요. 아, 뭐예요? 뭘까요? 연꽃이요. 연꽃? 네, 연꽃입니다. 연꽃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연꽃이라고 쓴 바로 옆에 동그라미가 있죠? 네, 그 동그라미에 맞는 우리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네. 자, 우리 이준이도 3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용수판은 상여 접대 앞뒤에 붙여가는 반월형의 판이래요. 네. 용수판은 비면 용명판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작비를 물리치고 혼령을 내시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입에 입에 땡땡을 네. 문 모습도 있는데 이는 물고기가 풍어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지님과 네. 동시에 밤에도 땡땡땡을 을 감지 않는다고 하여 재물을 감시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옆에 있는 지금 용수판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용수판 입에 무엇을 물었나요? 미역 같은데요. 비늘이 있어요. 비늘. 네. 물고기에는 물에는 뭐가 살죠? 물에는 물고기가 살죠. 네, 맞습니다. 입에 물고기를 문 모습도 있는데, 그쵸? 그리고 여기 동시에 밤에도 뭐를 감지 않아요? 눈, 맞습니다.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여 재물을 감시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용수판을 사용처에 따른 종류로 보겠는데요. 용수판에 사용되는 화려한 색은 각각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방색을 중심으로 채색되었는데 먼저 오방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방색은 오행에 의한 황색. 자, 여기서 황색이 어디에 있죠? 황색, 노란색. 요거 네,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황색. 그리고 백색, 흑색, 적색, 청색이 기본적으로 우주 생성의 오원색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색깔일까요? 백색. 네, 백색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나라에 바로 이런 색채를 오채라고 하고요. 전통 색채는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소로 사용되며 우리의 음양오행 사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네, 5번 꼭두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 꼭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눈썰미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 6개나 되는 스티커를 다 맞게 붙여야 하거든요. 예, 나무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목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목인이라고 불리는, 이거 다른 말로 인형을 꼭두라고 불러요. 이 목인 꼭두들을
맞는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종 찾아보겠습니다. 시종. 여자 시종이에요. 네, 시종. 붙여주세요. 네. 죽은 사람이 하늘까지 가는 동안 시종을 드는 사람으로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하고 따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승사자가 등장하네요. 네, 저승사자는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저승사자는 저승의 심판관인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고인을 저승까지 잘 데려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호랑이 찾아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가 인간의 편에 서서 잡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유교를 실천 덕목인 효와 충의 존재이기도 했지요. 자, 아까 우리 물고기가 눈을 감지 않아서 수호를 담당한다고 했었는데 물고기 찾아보세요. 물고기. 네, 맞습니다. 물고기 붙여보세요. 자, 이제 2개가 남았네요. 닭은 밝음을 예고하는 시간을 알리는 새로 마귀를 쫓는 질조입니다. 나쁜 것을 쫓는 벽사의 의미를 갖는 새로운 용맹한 기상을 상징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게 주로 봉황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권위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민간에서는 대문에 붙여놓고 액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다 붙이셨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 네. 저희 다 똑같이 잘 붙여주셨네요. 박수 치도록 할게요. 예, 이제 저희 용수판을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키트를 보시면 용수판이요. 이게 잘못하면 찢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잘 뜯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다 뜯지 마시고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2개의 쉼박물관이라는 지금 스티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아무 곳에나 붙여주세요. 아무 데나요? 네, 여기 이 네모난 칸, 우리 요 안에 있는 하얀색 것이 용수판을 그리고 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용수판 텀블러가 됩니다. 예, 붙여보세요. 이 안에는요, 용수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수판을 꼭 안 그려도 되고요.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드 마카가 있죠? 이 다양한 싶은 거 그리면 돼. 네, 그리고 싶은 거 그리셔도 돼요. 무지개도 좋습니다. 무지개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마음껏 그려주세요. 다양한 색깔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때는요, 색깔을 바꿔가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표현해보면은 그림의 어떤 표현성이 늘어납니다. 학생은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무지개요. 무지개를 그리고 있는데 무지개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학생은 뭘 그리고 있나요? 용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호랑이처럼 보여요. 아, 괜찮아요. 용이든 호랑이든 다 용맹한 건 마찬가지니까 잘 그리고 계십니다. 이게 뜯을 때는 되게 조심해서 뜯으셔야 돼요. 이게 자, 조금은 윗면으로 가게 넣어주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잘하셨어요. 이제 닫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예, 나만의 용수판 텀블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